스타에게 숨겨둔 보석이 있다. 외모뿐 아니라 실력으로, 후광이 아닌 근성으로 스타 부모 못지않게 두각을 드러내는 스타의 2세들. 스타들의 스타, 그들을 만나보자. 이제는 부모만큼이나 유명해진 서세원, 서정희 부부의 2세들. 아들 동철은 일본 와세다 대학에, 맏딸 동들은 미국 MIT를 거쳐 와튼스쿨에 합격한 수재 중의 수재다. 쇼케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서동주입니다. 부모가 고통을 겪는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개척한 아이들은 서세원 부부에게 있어 인생 최고의 선물이다. 웨슬리라는 그 여학교에 그 힐러리 대통령 네. 영부인이 다녔던 데 다녔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힘들어지면서 남편이 하버드하고 MIT밖에 사실은 몰랐어요. 그래서 예전에 농담으로 너 왜 거기 갔냐, 하버드 MIT도 못 가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딸 마음에 그게 있었나 봐. 그래갖고 MIT에 그 편입을 했어요. 3학년 때. 그래서 지금 MIT 수학과, 공대 수학과를 3학년에 다니고 있고요.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선물이었죠. 남편이 힘들 때 남편한테 전화해서 아빠 선물이야 이러면서 그 학교 편입한 걸 얘기해서 굉장히 기뻤고. 중년의 카리스마, 연기자 박정수에게도 엄마 못지않게 뚝 부러진 두 딸들이 있다. 저기 우리 큰애예요. 우리 큰딸, 우리 사위. 아유, 얼굴은 찡찡 보가지고 또 우리 이게 둘째 딸, 그러니까 막내. 이 딸들에게 박정수는 어떤 엄마일까? 강한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 대신에 너를 믿는다. 엄마죠. 옛날에는 엄마가 진짜 무서웠어요. 막, 예. 그래서 그러니까 엄마가 싫어하는 거는 무조건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거짓말 제일 싫어한다 그래가지고 땡땡이 친 적은 없는데 치려고 했을 때 정말 죽었다 생각하고 쳐야지 막 그냥 아예 안 갔다 그러지 뭐 이러지를 못했어요. 엄마가 무서워가지고. 덕분에 두 딸은 보석 디자이너로 미국 명문대 의대생으로 제 몫을 단단히 하고 있는데, 엄마가 애들을 제대로 못 봐서 저렇게 됐다라는 얘기는 안 듣고 싶었죠. 그렇죠. 결혼하시고 나서는 모든 방송 다 안 하시고 전업주부로 딱 들어가셨잖아요. 네, 그랬죠. 그때는 뭐 방송 하기가 싫어서 전업주부로 한 15년, 만 15년, 해수로 16년을 갔다가 집에서 아이들만 길렀죠. 어느 날 하루아침에 와보니까 다 짐이 바깥으로 나와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밖에 일은 전혀 알려주지도 않으시고 그냥. 네, 어느 날은 이렇게 자다가 아유, 내일 아침에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한 적도 있었어요. 너무 고단해서. 이혼 후 가장이 돼서 생활전선에 내몰릴 때도 단 하나 딸들의 교육만을 걱정했던 박정수. 큰애는 데리고 내가 항상 책을 읽어주고 그래서 애가 책 읽는 습관이 있었지만 책을 접하고 그러니까 공부도 잘했어요. 근데 둘째는 이제 외할머니 쪽에 가서 크신 네, 거예요. 크고 내가 밤낮 일하러 다니느라고 애를 못 봐고서는 애를 밤낮 무슨 비디오, 무슨 뭐 동화책을 읽더라도 뭐 그런 걸 보여주다 보니까 애가 시험 문제 글자에 약해요. 이해도가 낮아요. 성공한 두 딸은 열심히 달려온 그녀에게 인생이 선물해준 소중한 결실이다. 그런가 하면 연기자 조재현에게는 대한민국 쇼트트랙의 유망주 아들 수훈이 있다. 촬영에 집중해야 하는 순간에도 왠지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조재현. 언제나 그를 환하게 웃게 만든 건 바로 아들 수훈의 우승 소식이었는데, 일정 기념으로 야식을 내가 쏘지. 한국 경상의 주 종목은 쇼트트랙. 그런 만큼 선수층은 얇아도 세계적 수준의 실력자가 많았는데, 늦게 시작한 수훈은 앞선 선수들을 따라잡기 위해 무척이나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10배, 20배의 노력을 쏟아부은 결과 각종 대회에서의 화려한 수상, 그리고 국가대표 상비군에 뽑히는 쾌거를 이뤄냈다. 아들의 노력과 아픔을 알기에 엄마는 늘 안쓰럽기만 한데, 수훈이랑 그 애들 운동한 걸 아니까 얼마나 고생했나 싶고요. 그래도 그 고생한 보람이 있어서 너무너무 다행이다 싶어요. 부모의 후광이 아닌 자신의 노력만으로 오늘까지 달려온 수훈.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더 멀다.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너무 안 됐죠. 그러니까 차만 타면 자고 시간만 나면 자고 이렇게 쉬어줘야지. 안 그러면은 그걸 견디지를 못해요.
아들이 대견하면서도 무뚝뚝함으로 일관하는 소재현. 그러나 아들은 아빠의 깊은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올림픽 봤냐 계속? 안윤서한테 좀 기술 좀 배워달라 가르쳐달라고. 아웃으로 나가려다 인으로 들어오고. 아니, 여러모로 힘들어요, 지금. 정신적, 육체적 다. 내가 스케이트 전술에 대해서는 못 가르쳐주지만 여자 관계에 대한 전술에 대해서 내가 부모의 투박한 내조를 받으면서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개척해가고 있는 수훈. 그는 조재훈 부부의 보석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쇼트트랙의 미래이자 희망이다. 여기 성공적인 자녀 교육으로 유명한 또 한 명의 스타가 있다. 바로 7, 80년대 포크스타 윤형주. 맏딸 선명은 서울대와 캐나다 맥길대에서 작곡을 전공하고 보스턴 버클리 음대대학원을 수석 졸업한 재원. 자녀 선영은 이탈리아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대를 졸업한 촉망받는 소프라노. 사위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출신의 바리토너. 보스턴 대학 경영학과 재학 중인 막내 아들까지. 이들의 성공 뒤에는 자상했던 아버지 윤형주가 있었다. 용인 쪽으로 갔는데 밤에 갑자기 부모님들이 등장하신 거예요. 부모님이 저희 부모님이 저희 사실 우리 딸이 가서 좀 어떻게 이겼는지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문을 떡떡 놓고 하고 들어갔더니 애들이 그냥 다 그냥 기겁을 해가지고 12명이 벽에 딱 붙었더라고요. 남학생들. 그냥 놀아, 그냥 이제 하던 대로 하고. 그냥 놀아 이러시면서 냉장고도 왜요? 자녀들은 윤형주의 가슴에서 빛나는 또 하나의 값진 본전이다.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 중에도 기적을 일으킨 아이돌이 있다. USA 투데이 선정 올해의 고교생 20위. 웬디스 하이즈만상 미국 최고 고교생 최종 후보 12명에 선정. 미국 대학 입학 자격 시험 SAT, ACT 만점. 미국 9개 명문대에서 입학 허가. 존 맥케인 상원의원 장학금 수여. 국회 선정 자랑스러운 한국인상 수상. 만능소년 이형진, 그에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교황청과 백악관에서 연주한 바이올린 재능에 4년 연속 우승을 이끈 선수급 테니스 실력. 전미 토론대회 대표 주자. 지덕체 완벽한 삼박자를 갖추고 예일대 합격. 1등을 가지기 위해서만 일하고 그 뒤로 아무것도 안 했으면은 1등 못 갖는 거예요. 근데 패션은 1등 갖는 것보다 더 깊이 가서요. 일을 열심히 automatically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수재는 그냥 태어나지 않는다. 그의 영광 뒤에는 소리 없는 그림자 지원군 위대한 부모가 있었다. 미국 이민 28년 만에 거둔 빛나는 열매 이형진. 미국을 놀라게 한 만능소년에서 아름다운 청년으로 성장한 이형진 군을 만나봅니다. 미국 코네티컷주 뉴헤이븐시에 자리한 예일대 학교. 300년이 넘는 역사와 미국 최대 도서관. 미국 최초의 공과대학이 설립된 곳. 미국 명문 아이비리그 8개 대학 중 단연 첫 손에 꼽히는 예일대는 미국 대통령부터 정계, 재계는 영향력 있는 지도자를 숱하게 배출한 명문 대학이다. I definitely would not call it a lottery ticket. I think it's like, for me, it's like Olympic Village. Yale is an endless opportunity. challenge. Yale is inspiring. It's very satisfying. It's definitely very rewarding, but this is not an easy school. 미국 내에서도 경쟁률 치열하기로 이른단 이곳에서 만난 한 청년, 바로 이형진이다. 자유로운 맨발에 마른 책으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20년 친구인 빨간 배낭을 메고 예일대에서 가장 바쁜 학생이 그다. 카메라, 헤드폰스, 인터뷰할 때 녹음하는 거, 파일을 하나씩 읽고, 플래너, 스케줄 짜는 거요. 원래 스케줄 그냥 막 쓰고. 스케줄러요? Yeah, it's my schedule. So meeting들 다 쓰고 숙제 뭐 있고 어디서 만나고 누구 만나야 되고 이렇게 안 쓰면은 놓쳐야. Sometimes purpose가 없어져요, you know, 잊어버려서. 근데 쓴 것도 actually 이상한 거는, you know, sometimes 내가 누구 만나고 이면이 뭔지 여기다 써요. 그리고 maybe 2년 있다 기억해. 그리고 그 시간에 이 사람이 진짜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자꾸 이메일하고 연락해줘요. So sometimes 기억해요. 근데 sometimes I don't know.
예일대 해리포터 형준은 생각나는 것은 잊지 않고 기록해두는 메모강이다. 세계에서 그리고 미국 전역으로부터 최고의 학생들이 모이는 예일대에서 그가 특히 돋보이는 이유는 학업 성적뿐만이 아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활동 때문인데 바로 이곳 예일대 신문사에서 리포터로 일하는 것도 그중 하나다. 클래스 말고 이것도 액티비티 시간 많이 걸려요. 근데 액티비티예요. 3학년 때는 에디터를 하는 거야. 에디터는 maybe like 매일 월요일 금요일까지 일요일 금요일까지 매일 maybe 6시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리포터니까 내 것만 끝나고 갈 수 있는데 에디터는 항상 있어야 되잖아. 저널리즘에도 관심이 있죠. 근데 아직 안 정했어요. 그리고 정해야 되는 거 그런 생각도 없어요. 그냥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그날 형준의 촬영 때문에 부모님도 뉴헤이븐에 도착했다. 올해는 지금 몇 번째 오시는 거죠? 금년에 3번째 왔어요. 금년에 3번째? 네, 이거 3번째예요. 다음 달에 또 해야 돼요. 페어런트 데이라. 아, 페어런트 데이요? 네. 부모님 날에? 네. 그러면 이제 애들 강의하는 것도 들어가서 볼 수 있고, 운동하는 것도 볼 수 있고, 학교 전부 이제 보여주거든요. 전라도 줘서 별 구경 다 해봤어.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저 멀리 아들을 발견한 건 역시 아버지다. 어디에 있어요? 저기 서 있어. 형준이 엄마 아빠를 마중 나왔다. 어느새 엄마보다 더 커버린 아들. 먹었어? 아빠는 밥부터 챙기는데 Do you know who Tony Blair is? Yeah. Tony Blair가 학교에 티처니까 이제 월지 홀에 스피치 할 거예요. 누군데? 이게 저기 영국 수상했던 사람이 있죠? 토니 블레어. 그 사람이 스피치 하는데 배출이 이제 거기. 지금 다 라인업 했어요. 티켓 가져오려고. 그렇구나. 오늘 그냥 사는 거 아니야. 그냥. 어릴 때부터 독립적이었던 형준은 학교 생활과 교내 활동이 사고의 중심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한국에서 온 취재팀이라니. 거침없는 그도 조금은 긴장되는 모양. 본인이 답해야 할 질문지부터 먼저 확인한다. 뭘 그렇게 부모님하고 만나자마자 뭐 꼼꼼히 챙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요? 네. 지금 뭘 받아? this? 그냥 지인이한테 무슨 퀘스천 물어볼 거 있는지 체크해요. 질문지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하고 선생님들한테 설명하려고 했는데 어려워요. 왜, 간단히 어떻게, 뭐 했는지, 왜 왔는지, 그것도 나 생각으로 간단하게 못 설명해요. I don't know. Because 나 생각은, 일할 거가 많이 있어서 뭐 잘했다고, 못했다고, 그 생각은 아직 없죠. 졸업할 때, like, 3년 남았고, 그 다음에도 학교 다시 시작할 것 같고, I don't know. 어려서부터 알아서 잘 커온 아들이지만 새벽 2시에 잤다는 말에 한마디 하는 아빠. 오랜만에 만나도 부모는 역시 부모다. 그래도 형준은 자기 생각이 확고하다. 왜 like 12시에 갑자기 시간을 확인하고 성큼성큼 앞서가기 시작하는 형진. 빡빡한 수업 일정 때문인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제 할 일을 찾아간다. I'm just gonna go to the cafeteria. I'll see you. 패트릭은 또 뭔 일이 있나 봐요? 지금 뭐 하러 간다 그랬지? 몰라, 나도. 횡하니 바쁜 아들은 사라지고 엄마와 아빠는 내친 김에 예일대 타운을 둘러볼 참이다. 여기서 1학년 때 있었어요. 여기 세이브르 칼레지인데 신입생들만 여기 있고 신입생들은 다 요 안에 있어요. 1학년 지나면 이제 뒤로 가죠. 다. 뒤로 그 옆 건물로 1학년 들어가면은 좀 스페이스가 공간이 좀 적고 룸이 적어가지고 둘이 자는데 몸을 비비고 다닐 정도였어요. 제가 느낀 거는 꼭 죄일 같이 1학년부터 졸업할 때까지 한 곳의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이 기숙사는 다양한 학부생에게 4년간 예일대라는 결속력을 심어주는 공간이다.
기숙사라고 그러면 칼레지라고 그러지. 6개 칼레지가 있다고요. 그 기숙사 이름이 이제 뭐 세이브룩, 이제 칼레지, 뭐 조나탄 졸업할 때는 전체적으로 졸업을 하고 또 칼레지별로 졸업을 하고 졸업식을 따로따로 하죠. 1학년 때 세이브룩으로 들어가면 졸업할 때까지 세이브룩 칼레지. 예일대는 방문객을 위해 따로 사무소도 열어뒀다. 고등학교 때 사실 때 여기 왔었죠. 우리도 또 들어보고 뭐 설명하고. 고교 때는 입학을 소망하며 들렀지만 지금은 어엿한 학부모로서의 추억의 장소가 됐다. 홍보관 한켠에 자리한 예일대의 상징 불독의 모습도 반갑다. 용맹스러운 불독은 예일대의 친근한 마스코트다. 곳곳에 자리한 명사의 동상은 방문객들에겐 빼놓을 수 없는 순례 코스다. 지금 여기를 만들고 가면은 럭이 온다 그래서 이게 여기만 이렇게 그냥. 수많은 관광객의 흔적이다. 명사의 동상 못지않게 눈에 많이 띄는 건 학교 건물 각처에 달린 이름들이다. 도네이션을 많이 한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빌딩을 짓는데요. CNN에 나오는 앤더슨 쿠퍼 그 아버지가 도네이션 했던 빌딩 이름이 쿠퍼 빌딩이 있다고. 대학 건물에 자기 이름을 하나 넣으려면은 보통 3억 달러 정도 도네이션을 한대요. 얼마요? 3억 불. 3억 불? 네, 그러면 한국 돈은 얼마? 3천억. 3천억? 네. 미국에서도 상위 1%가 다니는 예일대. 특히 미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요람으로 유명하다. 300년 이상 된 졸업생 네트워크는 명문대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고 한다. We select students who are predisposed possibly to strong positions of leadership or have that leadership stream in themselves already that choose to apply to Yale. But also when we select the students, we want to choose students who will be active community members as well as students who can take on leadership positions as they go through the years here and also graduate and throughout their lives. But particularly in a place like Yale that is so rigorous academically but also intense as a lived experience as you go through your 4 years with roommates, with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in 100 different countries and all 50 states, and in that environment is what you take with you and that serves you well after you graduate. Of course, there's a 307-year-old alumni network and alumni that have been very successful, that are well placed and very well connected. 이거는 secret society예요. Do you know what that means? Secret society? You know, like Skull and Bones. Senior 때 secret으로 같이 만나고 밤에 만나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들 그 커넥션이 좋은 애들, 이 지위가 좋은 애들이라고 할까? 그 애들끼리 그 클럽이 있어요. 그걸 이제 그 밀폐된 소사이티 사이라고 하죠. 자기들끼리만 아주 하는 거. 외부에 절대 노출되지 않는 모임 시크릿 소사이어티는 강력한 예일대 인맥의 기반이다. 이거는 Secret Society의 하나예요. 여기가? 이들이 모이는 건물은 언제나 잠겨 있고 창문도 없다. 원래 Secret Society가 그 목요일 밤하고 일요일 밤에 만나는 거예요. Secret으로. 3학년 때 끝나기 전에 Secret Society로 인터뷰하고 고르는 거고 4학년 때부터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 처음이에요. I think 돈이 많이 있어서 파워가 생기는 거죠. You know, like Secret Society로 되면은 alumni한테 support를 많이 받고 돈도 많이 받고 거기에서 파워하고 베네핏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뭔지 알지? 그 빌딩. 윈도우가 없잖아요. Secret Society 또 하나. 비밀 모임이 많기도 하다. 이 땅에 가면은 비가 왔는데 중간에만 드라이한 거 봤죠? 그 이유는 이 플로어 밑에 히팅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올 때 더 빨리 evaporate 할 수 있게 위해서. 그 이유는 거기 그 빌딩 안에 중요한 무기, 바이블처럼 그런 거가 많이 있어서 모이스처를 많이 없어지라고 컨디션을 더 잘하기 위해서 시스템이 돼 있어요. 이런 최첨단 시스템을 갖춘 곳은 초기 성경 등 고문서를 소장한 도서관이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오가는 거리엔 유서 깊은 물건이 또 있다. 설치 작품처럼 보이는 공공 게시판이다.
사인을 붙이는 건데 월요일에서 사인이 너무 많이 있고 스테이플이 다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I don't know, 1784도 써 있는데 그렇게 오래된 건 안 같아요. 1784년? I don't know. 이름이 Women's Table이에요. Women's Table. 이유는 여기 중간서 가면은 예리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여자들이 how many 있는지 넘버가 다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zero잖아요. 그래서 zero가 있고 13은 처음으로 nursing school을 들어왔을 때 있고 and then 1969 거기 있고 여자가 처음으로 많이 들어가고 이제 every year number가 또 add 하는 거야. 지금은 예일대에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아졌단다. 부모님을 모시고 기숙사로 들어온 형진. 엄마는 형진의 스스럼 없는 행동에 내심 놀라는데 남녀가 동성 친구처럼 서로 친밀한 것이 이들의 문화다. 한 방을 쓰는 동기생이 등장하자 형진의 부모가 먼저 반갑다. 같은 방에서 자는 친구예요. 레시에도 같이 놀고. I guess one common thing Patrick and I share about our room is the only thing we do there is like go to bed. Like once we go in the room, it's either like time to send an email or time to sleep. Yeah. Like so. Other than that, It's we're running true. about. So. Okay, so I don't have a girlfriend, but that's totally normal. Okay. I don't either. Okay, are you guys? I don't think any of us are. No one has a girlfriend or a boyfriend, so that's normal in America. Okay. It's not normal in college. Maybe it is. Maybe I'm going overboard. It's not normal for Yale. Yeah, it's not really normal. Yeah. It depends what your outlook is. I mean, some people are just. Yeah, but the norm isn't. People here are just too bullheaded. You're either like in a So really much better serious than everyone else. relationship or nothing. Exactly, or something in Pretty much, between. actually. Something. This is Yale. Everyone has their activities, and everyone finds their kind of social niche or niche, as you probably say here, through like their own activities. And I mean, like you say, a cappella, jaw, music, politics. I mean, there are so many activities here. And people have got into Yale for a reason, because they do things, they do activities, and so people here are busy, and their lives tend to, outside academia, tend to rotate more around their activities more than just chilling with people, looking for love and things. 스스럼 없는 서로의 이야기가 무르익으면서 같이 살아본 친구만이 알 수 있는 완벽 청년 형진의 숨겨진 비밀들이 마침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한다. I guess one thing is. Maybe. Well, it sounds like I'm complaining. These aren't complaints. They're just things I notice about Patrick. I guess there's always the about 45 minutes before get up alarm clock. Shut up. Okay, I'm so sorry about that. No, I don't mind. Like, it's fine. Like, I'm getting up anyway. I really don't intend to do that. Like, I intend to get up at 8 o'clock, but I end up getting up at 8:45. Like, it just takes me 45 minutes to wake up. I don't actually set it like 45 minutes before I need to wake up. I mean, I probably should. Yeah, I can never tell if you're getting a phone call and you choose not to ignore it, or that's just your alarm. Yeah. Or I don't. Yeah, that would be really annoying. I apologize. No, I don't mind. No, my complaint is that you do too much, because I do a few things, but not a lot of things. Makes the rest of us look bad. Yeah, I have to scramble. It raises the bar. I know, but that's one thing I do. You do that and the YDM. No, not really. And acapella. He's got you there. I don't think you can argue. I think I'm the expert on not doing things. So it's just. I would say, with last year, very rarely would I go to bed and wake up and see Patrick in his bed, because he was always out. I mean, I don't even know if he ever slept there, because he would always be gone by the time I woke up, because he's just always going out and about. But he really does do all that stuff. Like, when you tell people that, like, oh yeah, I go to Yale, and like, everybody's pretty normal, but you know, like that one Yale kid that like does everything like that, then you just say, well, that's my roommate, that's Patrick, because he literally does that, everything. No, it's not. And he's modest. Like, this is just like a fact. I'm not trying to like brag about you, but you do a lot.
학업뿐 아니라 다방면에 참여하고 또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열성 청년. 형준은 과연 왜 이렇게 전작하듯 사는 걸까? 나 모티베이션이 항상 내가 진짜 패션이 있어서 그거를 생각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깊게 갈 수 있는 거야. 내가 항상 그냥 1등을 가지기 위해서만 일하고 그 뒤로 아무것도 안 했으면은 1등 못 갖는 거예요. 근데 패션은 1등 갖는 것보다 더 깊게 가서요. 일을 열심히 automatically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진짜 좋아하고 진짜 즐겨서요. 진짜 힘들지요. 나도 잠잘 시간 더 많이 있었으면 더 좋겠지요. 그리고 진짜 피곤한 날도 너무 많이 있는데요. 그날에 하는 거, 클래스 가는 거 좋아하고, 액티비티 하는 거 좋아해서 잠이, tired 하는 거가 없어지는 거야.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I don't know, sometimes 진짜 어려워요. Okay. 사실 형진의 다재다능은 어린 시절부터 화제가 됐었다. 베링턴 고교 시절 지덕체를 갖춘 미국 최고의 고교생을 뽑는 웬디스 하이즈만상 최종 후보 12명에 올랐던 형진. 전국 토론 경시대회 대표에다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바이올린 주자. 4년 연속 우승을 이끈 테니스팀의 수장으로서의 활약을 인정받은 것이다. I knew Patrick his 4 years at the high school. And his first year, he's very thin, young man, and he would come walking up the stairs, and I used to greet all the students as they came up the stairs of the high school, and he would be carrying a backpack of books that was almost bigger than him. And my little joke to him would be, son, I didn't even know his name at the time, son, did you forget a book? Is there something you forgot? And he would kind of laugh, and he would kind of joke back with me, and so that's kind of how we met. 그는 과외 활동뿐 아니라 학업에도 뛰어난 집중력으로 빛나는 성과를 이뤄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인 SAT와 ACT 모두 만점을 받는 초유의 기록을 세웠고 덕분에 시카고 트리뷴지와 USA 투데이지를 장식하더니 한국 신문까지 진출했다. 이렇게 다방면에 만능 소년으로 키운 것은 형진 부모의 탁월한 전략이었다. 1학년 들어가서 넘버원 싱글로 친 거는 아마 미국에서 처음일 거예요. 한국 학교 생긴 일이 처음이에요. 왜냐하면은 1학년 들어오면은 3학년, 4학년 애들이 미국에서 얼마나 커요. 잘 치거든요. 근데 얘는 테니스를 일찍 쳤기 때문에 다 이렇게 자기 시합을 해서 제일 잘 치는 애가 1등을 넘버원을 주거든요. 1학년 때부터 넘버원을 치는 게 제가 골이었어요. 근데 그걸 만드는 거죠. 지독하죠. 또 작년엔 리더십, 학교 성적, 스포츠, 예술, 봉사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 미 공화당 상원의회는 존 맥케인상을 수상하고 장학금도 받았다. Well, I got a perfect score on the SAT, which is the 2400, and on the ACT too. Yes, you heard that correctly. 베링턴 고교 수석 졸업 후 예일, 스탠퍼드, 프린스턴 등 쟁쟁한 9개 명문대에서 입학 허가를 받았다. 올해는 국회의장이 수여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상까지 수상하는 영광을 알았다. How important he was to the class dynamic. It had to have been one of his interventions. And again, they were kind of understated. I just silently acknowledged it to myself. And when it came time to suggest prize winners among all the directed study students, I thought of Patrick first because I decided that he had been so influential in the dynamic, the chemistry. And I've noticed his names on a couple of those articles. And then almost randomly, I'm doing some projects over at the British Art Center to look at the effects of art on children education. And he showed up there too, just kind of, out of 5,000 students, we only have 2 students working on that British Art Center project, and his name came up, and he's involved in that as well. So I think in just many different ways, students like Patrick, they just, show up and they're there. They're just really exceptional, made like extraordinary achievements on one dimension. And certainly in his case, it's hard to identify because he's really amazing at everything. Maybe someday he'll be a news anchor or, someone really, famous in society. I think he has that potential.
시카고 교외에 자리한 베링턴 고교. 이곳에서 이뤄진 형질의 신화기에는 어머니가 있었다. 올해 걸로 바뀌었나? 바뀌었나 본데. 옛날 생각나고 새삼스럽네. 너무 오래간만에 와가지고. 여기 오케스트라 홀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 길을 많이 왔었거든요. 여기 아트 갤러리가 있고, 근데 하이스쿨 애들은 아트볼이 있고, 여기 와서 일 많이 했는데, 오케스트라 하면 테이블 셋업하고, 쿠키 진열하고, 여기 서서 이거 뭐 좀 도와주고 그랬었어요. 여기 엄청 많이 왔죠. 두 애가 여기서 다 컸으니까. 뭐 시즌일 때는 아무튼 매일 형준이를 픽업했으니까 데리고 아침에 데려다주고 데려갔으니까 뭐 매일 왔어요. 베링턴 시내의 단아 한 저택, 형진이 성장한 집이다. 이 집은 현관에서부터 특별한 인테리어가 눈에 띈다. 그동안 형진이 받은 각종 상패와 신문 기사까지 아들에 관련된 건 모두 전시해 놓았다. 이게 지금 제가 형진이 졸업할 때 졸업 파티를 좀 마지막이라 제가 크게 해줬어요. 영원히 남으라고. 왜냐하면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이제 집 나가면은 이제 손님이에요. 제가 볼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영원히 제가 죽고 나서도 기억하라고 엄마를 좀 기억해달라고 졸업 파티를 제가 정성껏 한 달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형진은 3살 때부터 테니스를 했는데 이것은 이민 1세대의 고충을 아이들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 부모가 스포츠에 관심을 기울인 때문이었다. 테니스를 시작한 거는 뭐 3살부터지만 뭐 운동선수를 시킬 그런 목적은 아니었어요. 근데 미국에는 고등학교에 운동을 하면은 애가 빨리빨리 인기도 좋아지고 그리고 자신감이 생겨요. 뭘 하나 잘해야 돼요. 끝까지. 지고 나면 진짜 스트레스가 엄청 오죠. 이겼을 땐 괜찮은데. 그래가지고 집에로 오는데 제가 얼마나 그냥 속이 상한지 막 아들을 막 야단을 친 거예요. 차 속에서 집에 오면서 막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너 볼을 왜 이렇게 치웠냐 이렇게 경험이 없어가지고 저도 막 야단을 쳤어요. 근데 아들 그랬더니 얘가 막 울면서 그러니까 엄마하고 차에서 막 싸운 거죠. 그랬더니 막 성이 나니까 막 대들고 그러면서 막 내던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느꼈어요. 이게 아니로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부터 이게 애를 용기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애를 진짜 망치고 있구나. 그 사건의 충격으로 엄마는 교육 방향을 완전히 전환한다. 형진이한테 내가 그랬어요. 형진아 이거 사는데 얼마 드는지 알아? 그랬더니 몰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 10불이면 산다? 10불이면 싼 거잖아요. 애들도 10불 용돈으로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10불이면 사는데 이게 형진이가 이거 탄 이 트로피는 엄마한테는 이게 100만 불짜리야. 이게 100만 불짜리야. 이거 패트릭이 형진이가 얼마나 힘들어서 이거 엄마한테는 이거 제일 큰 선물이고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형진이한테. 그런데 집안 한 구석에 쌓여있는 보온병이며 갖가지 도시락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게 전부 형진이를 우리 딸내미하고 형진이 키우면서 쓴 도구들이에요. 더울 때 물 담아가지고 가고 도시락 싸가지고 가고 겨울에도 시합 다녀도 엄마는 매일 그냥 잘 먹여야 되니까 먹이느라고 들고 다녔던 아이스박스, 물통 그러네요. 여기 또 시합하러 들어갈 때 들고 가는 물통 시합할 때도 이 아이스박스까지 들고 들어가요. 엄마가 못 들어가니까. 네, 여기저기 끌고 많이 다녔어요. 고생도 많이 했고 찾아다니느라고 애도 먹고 가다가 시간이 늦어서 경찰 티켓도 많이 먹어봤고 너무 달려가지고 그리고 애를 차에서 재우기도 하고 제 차에서 항상 벽에가 있었어요. 그리고 차 뒤는 차를 꼭 큰 차를 타야만 됐어요. 뒤에서 숙제해야 되고 자야 되고 먹어야 되고 차가 진짜 이거 의식주 다 해결해주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형진이는 기숙사에 들어갔지만 쓰던 책이며 노트 하나까지 엄마는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 메모강이었던 아들이 직접 쓴 메모지 한 장도 손대지 않고 그 자리에 고스란히 남겨놓았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이 방에서 숨가쁘게 공부했던 형진의 열정과 숨결까지 느껴지는 공간이다.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한 액티비티 하나씩 있고 뭐 성적표 뭐 그냥 자기가 관련된 활동 있죠. 그런 거에 관한 그 서류 같은 거 다 여기 뭐 다 있어요. 활동한 거 저는 많이 몰라요. 근데 여기 이걸 읽으면 WYSF 여기는 뭐 뉴스페이퍼 여기는 뭐 디베이트 다 들었어요 여기. 또 정치인을 꿈꾸는 형진이를 위해 특별한 선물도 준비했다. 수수감사절에 처음 집에를 오는 날이라서 그날 어떻게 해주나 형진이가 오는데 뭘 해줄까 제가 생각하다가 어느 날 그 뉴스 매거진을 보니까 거기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미국의 대통령 부시 집무실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집무실 안에 저기 성조기가 보이고 이게 책상이 하나 있는데 근사하더라고요. 저 국기는 사우스 아프리카 가가지고 형제가 남아프리카 가서 하나 얻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걸고 이렇게 한참 있다 여기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더니 하는 소리가 깜짝 놀래요. 깜짝 놀라면서 들어와서 보더니 I like it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놓였어요. 야단 맞으면 어쩌나 했거든요. 아침부터 아들 보러 나서는 엄마의 가방 안이 심상치 않다. 아들 아침 못 먹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숙사에 있는 애들 갖다 주게. 아침에 어제 보니까 바나나 하나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저녁 때 나오면서 그 다이닝룸에서 바나나 하나씩 들고 나오더라고요. 애들이요. 왜 그러나 했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그거 먹고 나오잖아. 들고 나오면서 먹는 애들이. 그게 디저트가 아니었어요? 디저트인데 애들이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니까 그걸 하나 갖다 놓고 아침에 그거 먹으면서 교실에 가는 것 같아. 강의 들으러 가는 것 같아. 아들을 보자마자 가방에 바리바리 싸운 음식부터 안기는 엄마. 아침을 먹여보고 싶은 마음인데 옆에서 아빠는 형진의 기사가 실린 한국 잡지를 들이민다. Oh dear, I don't want to see it. No, thank you. It's so weird. Okay. 엄마의 정성에 한입 맛을 보는데 평소 아침을 걸러온 때문인지 영 입맛이 당기지 않는 모양이다.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것 중에 뭘 제일 먹고 싶어? 갈비. 결국 더 먹지 못하고 일어서려는 형진. 그냥 먼저 좀 해고 먹을 수 있어요. 엄마는 걱정 반, 섭섭한 마음 반이다. 아들이 뭘 먹고 사는지 궁금해진 엄마는 식당에 들렀다. 고풍스러운 식당 분위기만큼 음식 또한 맛과 질을 고루 갖춰 품격을 살렸다. 그런데 고른 음식을 들고 형진이 냉큼 가는 곳은 여학생들 틈이다. 그야말로 꽃밭 가운데 앉아 즐거운 담소를 나누는 것까진 좋은데 함께 들어온 아빠는 어디로 가시는 걸까? 아들 편하라고 모른 척 비켜가신다. 두 분이 따로 앉아 막 홈팩에 들어갔다. 음식이 어떤 근데 굉장히 좋았어요. 그땐 더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을 끊었어요. 제가 걱정을 했는데 집에서 제가 에브리데이 그냥 김밥 싸주고 했던 거 저 삐쭉 말른 몸에 대학교 가면 살 좀 쪄야 되는데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엄마에 비해 아빠는 섭섭한 마음이 앞선다. 패트릭은 여자들 친구들이 많아요. 남자도 그렇고 누구한테나 그냥 뭐 잘해주고 그냥 어제도 그러잖아요. 그 친구가 누구한테나 다 나이스하게 허가해주니까 그건 뭐 손님이에요. 손님이죠. 진짜 손님이죠. 예. 그래서 집에 오면은 이제 손님이니까 뭘 하나 좀 익사이딩하게 기분 좋게 해주려고 그것만 좀 엄마가 잘해주면 돼요. 항상 왔다 가면은 섭섭하고 나가 있으면 허전하고 근데 오면은 또 이제 뭐 손님 대접해주는 거고 또 집을 떠나 있으면은 내가 거기 가서 뭘 하는지 부모가 뭐 일거수일투족을 뭐 확인할 수도 없는 거고 뭐 자식을 믿고 이제는 뭐 자기가 자기 라이프 살아가는 거고 자기가 개척해 나가는 거니까
부모로서 이제 뭐 할 일은 끊임없이 이제 뭐 관심을 가져주고 무슨 일이 있을 때 같이 상의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친구죠, 친구. 그런데 다음 날 새벽, 난데없이 부모님이 묵는 호텔에 화재가 발생했다. 대피하느라 우왕좌왕하는 와중에 부부는 거리에서 밤을 새고 말았다. 간밤에 난리통을 아들에게 전했는데 Wait, there's a fire? 야, 150에 파이어 해갖고 전부 나왔어. 진짜로? 예. 어디에서? 19 플로어 식당에서. 우리는 18 플로어잖아. 우리가 아빠 방에는 그냥 이게 물을 많이 뿌려서 워터를 뿌려갖고 리킹이 됐어, 실링에서. Really? 그래서 체인지했어, 룸을 15 플로어로. Just Did one you and a get half. it for free? I don't know. They free in the morning breakfast at the lobby, you know. You should get your room for free. Yeah, I'll try. I'll ask, you know. 엄마 아빠가 자던 호텔에 불이 났었다는데 참 무심한 아들이다. 대학생이 됐어도 항상 늘 어린애 같으죠. 항상 뭐든지 다 그냥 걱정이 되고 특히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걱정을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항상 애 갖고 나가 있으니까 걱정이 되는데 일찍 또 여기 와서 보면은 다 어른이고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하는데 부모는 항상 걱정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와서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하고 지금 대학 때서 보면 자꾸 이제 멀어져 가는 느낌 그런 마음도 생기죠. 애가 이제 커가니까 자기 스스로 독립해 가니까 홀로 쓰는 걸 연습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도 들고 생활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데 디플리 대화는 못하죠. 얘네들이 막 농담해가면서 얘기하면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는 항상 소외감을 느껴요. 집단한 시간 동안 나홀로 자라버린 형진. 아이의 속마음은 어떨까? 1학년 때는 내가 기억하고 느끼는 거는 sometimes very lonely였어요. Because everything he knew 그 experience가 진짜 좋은 거가 너무 많이 있는데 그리고 you know 처음에 시작할 때 새로운 거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like 내가 그 experience를 feel하고 누구한테 share할 수가 없었어요. You know, like 부모님들한테는 잘, you know, like 나 어떻게 feeling, you know 그런 거 specific 그런 거 한국말로 뭐 얘기해서 부모님들한테 뭐 얘기하고 진짜 제일 무서운 건 나한테는 이제 내가 college 끝나고 you know, 졸업하고 나오면은 엄마 아빠하고 나 sister하고 나하고 중간에 connection이 더 약하게 될 것 같아요. Because you know 이제 physical connection이 없잖아. 똑같은 집에 이제 4명 중에 3 house가 있을 거잖아. 부모님들과 나 sister가 내가 따로 있을 거잖아요. And so 그 physical separation 때문에 family도 좀 어떻게 될 건지 몰라요. 서로 얘기해 본 적은 없어도 아버지는 아들의 상황을 누구보다 속 깊이 이해하고 마음 아파한다. 내가 자란 한국의 그 칼처 문화하고 얘가 여기서 나와서 자란 미국의 칼처하고 다르기 때문에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또 어떤 이질감 같은 게 있어요. 그 부모로서의 어떤 그 따뜻한 감명을 이렇게 그대로 그냥 전해줄 수가 있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게 못하기 때문에 참 항상 그 마음속에 그 제의식이랄까 길티 필링 같은 걸 느껴요. 내 자식한테. 또 형진이도 자기도 마찬가지라고. 자기가 영어는 잘하지만 한국말을 우리처럼 못하니까 자기 속에 있는 거를 다 표현을 못하죠. 우리한테 전달을 못 되니까 거기에서 오는 그 좌절감 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try 해도 부모님들도 알아들으려고 했는데 뭘 알아들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속상한 거 많이 느낀 것 같아요. Because 원래 you know, 내가 나 부모님들한테 진짜 싫어하고 얘기 안 하려고 하면은 괜찮지요. Because you know, try하고 안 되는 거가 아니잖아요. 그냥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try하고 안 돼서 너무 많이 고생한 것 같아요. Because communication 때문에 항상 이제 내가 전화로 얘기할 때도 한국말로 바꿔요. 부모님들한테. 근데 소리 지르게 돼요. Because 항상 뭘 알아들었어. you know, 나 미국 친구들한테 jealous한 거는 you know, 그냥 영어로 부모님들한테 아무거나 얘기할 수 있잖아. You know, 그리고 effort도 하나도 안 보여요. 나는 한국말 얘기할 때 땀을 많이 나요. Because like 너무 많이 얘기해야 되고, like 어떻게 얘기해, like 단어도 모르고, you know, like I don't know. It's like
내가 아빠한테 한국말로 얘기하려면은 그날 운동 안 해야 돼요. 얘기하는 거가 운동이에요. So like 나 미국 친구들은 5분에 여러 가지 거 얘기할 수 있고 나는 10분에 하나도 못 얘기해요. So yeah, I don't know. 20살, 이미 다 커버린 아들. 자꾸만 벌어져가는 아버지와 아들의 틈새를 이젠 형진이 나서서 메우고 싶다. 부모님들 관해서 나 부모님들 스토리 진짜 몰라요. 고생 많이 하고 가난할 때 그런 스토리 나 조금만 쓰는 히어하기 싫어했었어요. 항상 아빠가 그런 소리 시작할 때 그냥 내가 나갔어요. 조금만 쓸 때 너무 boring이니까. 근데 이제 생각하니까 나 그 스토리를 듣기 원해요. Because college 졸업하고 as we get older, 그 찬스가 없잖아요. And then 내가 나 father's age일 때 그 스토리 모르면은 나 애들한테 뭐 얘기할 거야. 나 아빠 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 앞만 보고 목표를 향해 내달려왔던 아이가 이젠 자신을 지탱해준 뿌리를 돌아볼 나이가 되었다. 늘 땅에 매이기보다 높은 창공을 자유롭게 날고 싶었던 아이 형진. You see that bird? Yeah. I think I always have really high expectations, but I don't know. I think I have to learn to be okay with not knowing. 내가 배워야 되는 거는, future 어떻게 될 건지 난 모르잖아요. 근데 모르는 거 하고 I have to be okay with that. Because sometimes I want to know everything. Everything을 다 하려고 할 때는 너무 헷갈리고 it's too much, right? So you just have to relax and be okay with not knowing. 이제 가족이란 단단한 뿌리가 그를 한 뼘 더 자라게 할 것이다. 아이가 성장통을 겪고 자라듯이 미국에 정착했던 지난 28년 무수한 고통과 시련의 시간도 있었다. 부부는 이제 그 시간 속으로 추억 여행을 떠난다. 이 길을 정말 참 많이 다녔죠. 공항 가느라고. 여기 오니까는 감회가 깊네. 그때는 이렇게 차량들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때는. 네. 그들이 미국으로 건너와 처음 새우를 살던 집을 찾았다. 네. 그 당시 이제 여기가 우리가 왔을 때 원베드룸이 180불 냈어요. 한 달 세를. 한 달 세. 한 달 세를 180불. 180불이면 18만 원. 18만 원. 그러니까 한 28년 전. 요 앞에 여기 시카고 와본 사람 알지만 스파 모텔이라고 있어요. 미국 처음에 왔을 때는 이제 바로 아파트를 못 얻어갖고 모텔에서 이제 한 3개월 정도 기다렸죠. 살았죠. 그러고 살다가 이제 이 아파트를 얻어갖고 이제 이사를 온 거고, 그 당시 이제 우리가 완베드룸에 이제 애가 없어갖고 살았을 때인데 한 180불 낸 기억나고 월세로. 그러고 이제 여기 살면서 이제 디나를 낳나? 디나를 여기 샀나? 조아래 가서 낳나? 여기는 82년도에 이제 우리 딸내미를 낳았는데, 대기업 상사 주재원으로 처음 미국에 와서 눌러 살자 결심했는데 막상 이제 회사를 떠나고 비즈니스 하려고 보니까 정말 바다 위에 혼자 떠있는 돛담배 같은 심정이더라고요. 모든 게 그냥 불안하고 그렇게 그냥 두렵고, 그 못 먹는 사람이 술을 아무리 먹고 그냥 양주를 먹어도 잠이 안 와요. 신경이 그냥 너버스하니까. 그래서 제 기억에 한 6개월간 그 신경 안정제를 먹고, 그럼 몇 시간 한 서너 시간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갖고 이제 비즈니스 하러 나가면은 눈이 펄겋죠. 자면 쏟아지죠. 이거 참 할 일이 아니더라고. 그때는 삐쩍 말랐었어요. 그때 저도 말랐고 스트레스가 저한테도 오더라고요. 그냥 고민하고 그러는 거를 봐가지고. 저도 비즈니스 하면서 1년에 한 7, 8년 전이나요. 7, 8년 전에 한 70만 불 가까이 뜯겨봤으니까 회사가 이제 뱅크럽시 돼갖고 못 받은 적도 있고, 그런 때는 잠 못 자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 살다 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저는 그 영주권이 없었어요. 영주권이 없어갖고 이제 그 스테이트먼트에 대한 거 어떻게 하면 내가 영주권을 받아야 될 건지 그게 또 굉장히 두려웠죠. 우여곡절을 견디게 해준 건 딸 디나와 아들 형진의 존재였다. 애를 낳았는데 진짜 애를 언니도 없지 엄마 아버지도 안 계시지 친척도 없지 그래가지고 이거 물어볼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겁이 애가 한번 아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떡하나 열이 막 났어요. 경기를 냈지 경기. 경기를 냈다. 예, 열이 많이 나고 경기를 내갖고 앰뷸런스 불러갖고 하늘이 노랬죠 그때. 예. 그래가지고 언니한테 육아사전을 하나 보내달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두꺼운 육아사전이 우편으로 와가지고 제가 그거 펴놓고 애를 키우고 요 집에서 또 한 군데 아파트로 이사를 갔거든요. 근데 그 지금 바퀴벌레가 많은 곳이었는데 그게 병원이 좀 가까웠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 가까운데 그 글로 이사를 갔어요. 혼자 울을 때 많았죠. 많이 울었어요. 화장실에 가서도 울고 집에서도 애 키우면서 너무 답답해서 울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겪으면서 거기서 제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니까 강인한 사람이 되지 않았나. 좀 등치는 작은데 강해요. 그죠? 우리 남편 얘기를 들으면 독한 여자로. 말없이 따라주고 용기를 나눠주며 함께 걸어왔던 세월이 이제 30년을 헤아린다. 부부는 요즘 새롭게 신혼이다. 아버님 도시락인가 봐요. 네, 점심. 항상 싸주세요? 매일 싸요. 별일 없으면은 손님이 따르면 안 싸고 사무실에서 먹는 날은 매일 싸줘요. 안 싸주면 매일 햄버거 먹어요. 샌드위치. 도시락은 아버님 언제부터 싸주셨어요? 어머니께서? 꽤 오래됐죠. 패트릭도 매일 도시락 싸줬어요. 네? 홍진이도 매일 도시락 싸줬어요. 홍진이는 뭐 학교 다닐 때마다 뭐 샀으니까 4년 동안 고등학교 4년 동안 도시락 쌌으니까 도시락 싸고 다닌 지가 뭐 한 10년 지난 것 같은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햄버거에 거기 진짜 오일이 많이 들었거든요. 소고기 가른 거 있죠. 그 기름이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근데 기름이 들어야 맛있잖아요. 그거 먹으면 우리 빨리 죽잖아요. 그래서 남편도 이제 매일 싸줘요.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이 그 4년 동안 싸는 걸 내가 옆에서 보면서 꼭 5시 반이면 일어나거든요, 와이프가요. 그거 전부 준비해서 프레시하게 그 싸주는 걸 보고 난 또 질투도 느꼈다고. 야, 아들한테는 저렇게 해주면서 남편은 이거 뭔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때는 좀 섭섭한 마음도 있었어요, 진짜. 근데 그게 뭐 자식으로 해서 하는 건데 제가 또 컴플레인 하면은 그건 참 작은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형진의 도시락이 이제 남편 몫이 됐다. 집에 오면 성질 덜 부리고. 화가 배가 고프면 짜증을 부린대요, 제가. 이렇게 도시락까지 챙겨들고 그가 출근하는 곳은 근처의 신발 공장이다. 이 사업으로 그는 적잖은 재산을 모았지만 늘 고생담이 더 오래 남는 법이다. 어느 때는 날씨가 그냥 나빠갖고 잘 팔리고 어느 때는 날씨가 그냥 따뜻하니까 안 팔리면 또 그 다음에 캐리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봄, 여름 게 없으면은 1년을 어떤 때는 놀 때가 있다고요. 근데 내가 고민하니까 우리 아들내미가 왜 하늘만 쳐다보느냐. 봄, 여름에 팔 수 있는 신발을 개발해라. 나보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시작한 게 이제 샌달류하고 애틀레틱 슈즈하고 이제 자깅 슈즈, 이제 워킹 슈즈, 테니스와 이런 이제 그 1년 12달 거의 다 신을 수 있는 거,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를 이제 개발해갖고, 그게 이제 우리가 매출이 1년에 한 200만 불 팔아요. 하나도 못 팔다가. 남들이 보기에 이건 뭐 소금장난 같이 조그만 걸로 보지만은, 여기는 제가 정말 젊음과 내 시간과 돈과 모든 게 다 여기 함축이 되어 있는 건데, 근데 이거를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왜냐면은 더 큰 일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미래 아이들이 있어서 어제의 고생은 모두 추억이 됐다. 원래 미래 출신인 형진 엄마는 뒷바라지할 아들이 곁을 떠나자 그동안 숨겨둔 자신의 날개를 본격적으로 펼쳤다. 무전기는 지금 5년째 돼가는 것 같아요. 5년? 네.
그리고 틈틈이 조금씩 했어요. 많이 못했어. 시간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조금씩 젊은 아이들도 만나고. 친구가 아버지 같은 친구, 엄마 같은 친구, 딸 같은 친구, 아들 같은 친구 다 있어가지고 이제 좋아요. 거기가 제가 쉴 수 있는 곳이에요. 내 자신에게 집중하는 즐거움은 또 다른 세계를 열어주었다. 밤 늦게까지 불 밝힌 방. 뭔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 싱잉 디저트가 이름인데 프레시맨을 위해서 그룹을 선전하고 노래 부르는 걸 엑시비션 해주는 거예요. Oh my god! How are you? Oh my god, I'm so 졸업했는데 콘서트 바로 온 거야. 콘서트 보러. 야, 알람나들이 많이 다시 와요 이 콘서트 위해서. 오늘은 신입생들을 위해 재학생들이 아카펠라 콘서트를 여는 날이다. 영진도 오랜만에 턱시도를 입어본다. 하이스쿨 때 1학년 때 오케스트라 콘서트 위해서 이 턱시도를 산 거야, actually. 고르시는 건 처음 봤네. 오늘 아침에 스니커를 신었어요. 옷을 갖춰 입자마자 어딘가 바쁘게 움직이는 형진. 기다리는 사람이라도 있는지 공연장을 미리 기웃댄다. 부모님들이 안 와서 걱정해야 못 찾아왔는지. 초행은 아니지만 부모님이 공연 장소를 못 찾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극장 밖으로 나가보는데. 거기 있네. 안에서 기다릴 수 있어요. 오케이, 들어갈게. 감기 좀 괜찮아? So there's a lot of jokes in this, and some of them are sexually explicit. So 우리는 못 알아듣지 그런 사람. you know, action은 알아들을 것 같아요. Okay, so. 그럼 재밌겠네. 아. 못 알아들으면 재미없잖아. 이젠 오가며 아는 얼굴들이 늘어나면서 학생들이 내 자식들처럼 반갑다. 같은 시각 형진은 신입생들을 안내하기에 바쁘다. 마지막 연습을 위해 몸을 푸는 단원들. 이번 콘서트는 오랜 역사의 이 아카펠라 그룹에서 여는 한 해 최대 행사이기 때문에 다들 초긴장 상태다. Tonight we are gods, and so that's how we're gonna sing. That's how we're gonna do this. 드디어 공연의 막이 올랐다. 진지한 음악 공연이 즐거운 퍼포먼스로 바뀌면서 무대와 객석은 하나가 된다. 올해 공연도 다들 행복한 마침표를 찍었다. 단원들과 즐겁게 어울리는 형진을 멀리서 흐뭇하게 바라보는 부모님. 슬그머니 자리를 뜬다. 안 만나고 가세요? 작년에는 허가하고서 좀 놀다 갔지. 그때는 페런트가 많았거든. 지금 페런트가 하나도 없잖아. 학생들만 있어가지고 좀 그러네. 아이들끼리 즐거운 뒤풀이를 하라고 부부는 빠져줄 참이다. 늦은 밤, 연락도 없이 엄마 아빠가 머무는 호텔로 찾아온 형진. 정체불명의 큰 가방까지 메고 도대체 무슨 일일까? 예상치 못한 아들의 방문에 놀란 건 엄마다. 부모님들 위해서 콘서트 하는 거야. 어서? Here. Here. 영문을 몰라 하다 그제야 웃음을 터뜨리는 엄마. 아들이 편지까지 준비했다니 정말 감동이다. But I know I must maintain family ties,
and my love to you and Dina always comes first. Even if I'm frustrated or if I take your love for granted, know that I appreciate everything. I'm growing up a lot and cannot wait to see you in November. Love, Patrick. 어제 배웅도 못한 미안함을 이렇게 사과하는 아들. 부모는 서운함을 벌써 잊었다. 아빠가 매일 걱정해. 태식이 말라가지고. 너 밥 많이 먹어야 돼. 아빠는 알지? 워리어? 워리어. 항상 걱정하는 사람. 하지만 I know, but 페어런트는 다 똑같아. 밥 많이 먹고 너 액티비티 많이 하는데 좀 액티비티 좀 줄이고. 일일치 더 커요. 잘 먹어요. 아빠는 너한테 내 속에 있는 걸 정확히 표현을 못해서 내 마음을 다 이렉트리 전할 수는 없지만은 나는 너를 믿어. 네가 아빠를 좋아하고 내가 너를 좋아하는 걸 아빠는 인사이드 믿어. That's my feeling이야. 차우스 끝나고 잠 못 잡으면 아빠 컴퍼니 위에서 일할 수 있어? 스르르 마음의 빗장을 여는 형진. 표현은 못해도 마음을 다 아는 것이 가족이다. 환호와 찬사, 최고의 반열에서도 외로웠던 아이. 가족의 힘으로 형진은 더 큰 날개를 펼칠 것이다. His biggest strength is his outgoing personality. He just, I think he's very comfortable with people. One thing always stands out. He was giving of his time. And Patrick didn't just participate, he contributed. He was, as you know, not a soloist in the group, but he was the best team leader I had. If Patrick, he won't, but if Patrick was a bus driver, he would be the best bus driver that existed. That's who he is. 네, 그야말로 정말 자랑스러운 한국 소년 이형진 군. 네. 이형진 군 보니까 말이죠. 빗자루만 안 탔지 해리포터 닮았네. 예. 사실 제가 그 예일대 다니는 생활을 이렇게 보면서 저희 아들이 개인적으로 총학생회 부회장입니다. 그런데도 조금 부럽네. 네. 평범한 듯하지만 아주 따뜻한 부모님이 속 깊은 보살핌으로 아들한테 아주 날개를 달아주셨네요. 네. 아이들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말 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해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뭐 수능 준비하는 학부모들은 지금 뭐 정신없어요. 특히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 많이 쓰고 계실 텐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형진 군의 공부 비법 눈여겨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열정과 성실 뭐 그거밖에는 답이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정말 그거면은 뭐 다 되는 거 아니겠어요? 형진 군의 성공시나 어쩌면 지금부터 시작일 텐데 앞으로도 쭉쭉 뻗어나가는 그래서 큰 몫을 하는 그런 형진 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만드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나서 40kg 정도 적겠죠? 저를 못 알아봤어요. 항상 나는 뭔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냐. 금성출판사 푸른의 공부방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KCC 스프로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초등교재 친절한 쌤에서 상품권을 드립니다.